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어서 다음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천선일 싱크포빌 매니저님께서 AI 신뢰성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트라이튼이 보여준 새로운 인재 양상 모델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싱크포빌 천선일 매니저입니다. 저는 AI 신뢰성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고민하고 경험한 것들을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한 8년 좀 넘게 AI 신뢰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45개 팀과 좀 마주하면서 약간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답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답은 신뢰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AI를 수용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성능 수치에 좀 많이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AI를 수용하는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확신을 요구해야 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저희가 데모를 보면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됐을 때는 잘 동작이 되지 않죠. 왜일까요? 이런 신뢰성을 실천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신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직군인지를 좀 보고 싶은데, 데이터 과학자나 아니면 AI 모델 개발자, 그렇게 있는, 당연히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요 타스 2024죠. 한 100개 정도 되는 AI 신뢰성 관련된 기술들을 쭉 나열해서 한 20m 정도 되는 그 벽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많은 AI 전문가분들이 많은 기술들을 좀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은 AI 모델링 쪽은 굉장히 이제 좀 일부다 신뢰성에 있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보시듯이 법이나 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윤리평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충실도를 위한 거버넌스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됐을 때, 역량이 조합이 됐을 때 신뢰성을 좀 갖추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시장을 봐도 이런 신뢰성을 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인재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신뢰성이랑 AI 신뢰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배우려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유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저희 강연도 하고 있지만 신뢰성이라는 주제가 좀 재미가 없죠. AI 모델을 개발을 하면은 바로바로 막 성능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약간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수치들이 이제 나오는데, 신뢰성은 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 해가는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성취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생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성능 중심으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신뢰성이라는 영역 자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 신뢰성 영역에서 쓰는 용어나 개념들이 또 많이 이해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제 표준에서도 가서 보면은 아직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충실도나 아니면 위험평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시장에서의 신호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AI 리서처나 아니면 AI 엔지니어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AI 신뢰성 리서처나 엔지니어는 많이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즉 산업에서는 신뢰성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할 사람이 아직 없는 구조적으로 좀 병목 상태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뢰성이라는 거를 좀 재밌게 배워보기 위해서 그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약간의 해법을 한번 모색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봤는데 책만으로는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이론만으로는 이제 현장에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성능 중심의 실습은 이 신뢰성을 좀 더 이제 커버하기에 좀 부족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도가 신뢰성을 의미하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경험에 기반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지식이나 지식들을 좀 더 이제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전과 같은 환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저희는 이 신뢰성 전체 과정을 실제 프로젝트처럼 경험하는 경험 기반의 실전 해커톤 대회, 통칭 트라이톤 트러스트월디 AI 마라톤 대회를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4가지 포인트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AI 허브에 올라와 있는 클릭베이트나 이제 혐오 탐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SKT ADAX 그 4.0 LLM 모델을 실제로 가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클릭베이트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그대로 좀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결과들을 보는 이 실전 과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런 산출물들을 그 작업을 해볼 때 ISO IEC 5338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AI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해서 42005의 영향평가나 23894의 뭐 위험관리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게임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처음 배우다 보니까 많이 저항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나 그 실제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시간 소통 같은 부분도 이제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냥 단순히 대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나 이제 인턴으로까지 이제 연계해서 성취감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그 AI 신뢰성 전문가라는 부분을 보면, 그러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바라보는 직군은 여기 보시는 뭐 기획자부터 이제 모델 개발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신 직군에 해당하실 텐데, 저희는 특별히 AI 세이프 리스트라고 하는 신뢰성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군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RTAI나 이후의 AI 액트, 그리고 리스트 AI RMF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제 표준의 그 지식들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이 지식 체계를 지난 10월에 호주에서 열린 SC42 그 총회에서 전문가 역량 평가 체계라고 하는 그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한 4년 정도 뒤에는 저희의 어떤 지식체계로 이런 국제 표준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교육은 크게 3단계로 좀 나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레벨에서는 뭐 개념이나 정의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위에서는 이제 어드밴스 레벨, 옆에서 보시는 이 타겟 직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어드밴스 레벨에서는 실제 이제 도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메인 공통 과정이 한 3일 정도, 그리고 각 도메인들 뭐 의료나 국방, 뭐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특화된 상황에 이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이후 교육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엑스퍼트, 이 직군에 대한 최고 전문가에게 이제 부여하는 자격으로 어드밴스 레벨을 이제 5년 정도 그 어드밴스 레벨 이후에 5년 정도 실무 경력이 갖추어졌을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격증은 지난 11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전문 그 민간 자격증으로 공식적으로 인가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 교육을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한 20여 개국의 외국인 직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연구소에 그런 외국인 직원들을 약간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게 이제 준비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좀 많이 어려웠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빠르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희에게 이제 필요했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화법을 찾지 못해서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저희 자산을 다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줘야 돼서 핵심 노하우에 대한 뭐 유출 위험도 있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번역이나 이제 시차나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AI 튜터를 사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이 교육을 듣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AI가 실제로 실전에 적용할 만합니까? 믿을 만합니까라는 이 답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45개 팀 그리고 192명이 참여를 해줬고요. 중간에 이제 2팀이 포기하고 예선 때 4팀이 그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4팀이 탈락해서 현재 39팀이 그 본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말까지는 신뢰성 심화 활동을 좀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신뢰성 심화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다루고 모델을 전후 비교 평가하는 뭐 파인튜닝 전후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그 KTL에서 후원받은 GPU로도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초까지 결성과 이제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학생들이 정말 생각보다 이제 좀 더 잘해서 이제 꽤 놀랐었는데, 처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몰랐다가 이걸 스스로 정의하고 이제 구체화하기도 하고요. 안전성 테스트 전략은 이제 스스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트라이톤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은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다. 즉, 이제 멘토링 부분인데요. 이제 짧게 한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친구는 같은 팀에서 있었는데 이제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다른 과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이 비슷한 과로 이제 온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인데 나이는 많고 같이 하는 팀들은 되게 이제 이 신뢰성 관련한 산출물도 이제 잘 작성하는 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많이 이제 주눅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거를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저녁에 이제 붙잡고 8시까지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세우고 참여를 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멘토링하는 팀 중에는 아예 AI라는 거는 그냥 GPT 같이 사용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AI에 대해서 한 번도 뭐 개발을 해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냥 통신을 전공한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신뢰성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AI 모델을 돌려보면서 이제 뭐가 부족한지 계속 분석도 하는 이런 비전공자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이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좀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해봤자 얼마나 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지 뭐 이제 그런 약간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팀은 신뢰성 관점에서 이 모델을 전부 다 뒤집어 까가지고 레이어랑 노드까지 어떻게 이게 활성화가 되는지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토큰들이 입력됐을 때 얘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이것들을 막 규명해가는 뭔가 이제 그런 성과도 이제 이루어져서, 제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도 성장하고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트라이톤 실험이라는 부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린 몇 가지 좀 결론이 있는데, 신뢰성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반드시 경험이 같이 수반되어야 좀 습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도 육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고조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육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이미 이런 인재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AI 개발자가 아니라 이런 신뢰성 산출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뢰성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량이라는 사실이 저희가 트라이톤을 통해서 찾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대로 기다리면 AI 신뢰성 인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AI 교육 과정이 신뢰성 실습을 의무화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 박지한 대표께서 이제 말씀드린 뭐 유럽이나 호주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은 부분에서 이제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저희도 이제 포함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가 전략 교육으로 신뢰성 트랙을 채택해서 계속 반영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산업에서는 신뢰성 엔지니어 직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우대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라이톤은 계속 글로벌화하고 계속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국은 2028년도까지 윤리 오피서라는 직군을 10,000명 양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저희 트라이톤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에서 도입하고자 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부 차관과 주정부가 AI 신뢰성 아카데미라는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설립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뭐 AI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AI 신뢰성 기술도 글로벌 표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트라이톤도 그 관점에서 잘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신뢰성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는 일부 기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요한 부분은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톤은 이런 사람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트라이톤 프로젝트와 과정들을 통해서 학계와 산업과 그리고 정책과 잘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매니저님.